안녕하세요. 붓디 주사 시술은 에디트위원 김영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얇은 입술을 필러로 개선하는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분은 20대 후반 여성분이시고 입술에 생기가 많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볼륨감도 있지만 보통 입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 가지 라인을 볼 수가 있는데 위쪽에 이렇게 입술산이 있고요. 여기 M자 모양 같아서 우리가 M라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윗입술과 가운데 입술이 만나는 큐피트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입술 라인, 이렇게 세 가지 입술 라인이 조화롭게 있어야지만 입술이 더 이쁘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위쪽 입술산 모양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입술산을 살리는데 주 목적을 두고 필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큐피트 라인도 약간 부족해서 이 부분도 약간 볼륨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주름이 많아가지고 입술 모양 자체가 생기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필러를 주입해가지고 볼륨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에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입술산 모양이 그 전에 비해서 또렷하게 살게 됐고, 큐피트 라인도 마찬가지 조금 더 볼륨감이 아래쪽으로 내려왔고요. 그 아래 입술도 마찬가지 입술 자체의 볼륨도 증가되었지만 주름도 개선되어서 라인이 더 많이 이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은 윗 입술 라인입니다. 윗 입술 라인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M라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입술산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입술산 모양이 또렷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술 자체의 생기가 많이 부족해 보여서 일단 그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진에서 보았듯이 전후 입술 라인을 필러로서 충분히 개선, 교정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입술 필러 할 때에는 두 가지로 가장 많이 이용해서 하는데, 요거는 특수 바늘, 캐뉼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우리가 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뾰족한 거죠, 그죠? 요 두 가지를 가지 많이 이용하는데, 첫 번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끝이 블런트하다고 해서 찔리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 장점은 출혈이 적기 때문에 입술 필러 할 때 멍이 적게 듭니다. 하지만 이 정교하게 입술 교정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리들이라고 해서 주사 바늘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입술 필러 할 때는 입술 라인이나 입술 산의 모양을 만들 때는 무조건 이 주사 바늘로 사용해서 정교하게 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볼륨만이 필요하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주사 바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캐뉼라라고 이용해서 입술 모양을 제가 볼륨감 있게 생기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계속 제가 설명드리고 있지만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 또는 어떤 필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만들 수도 있고 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죠. 1.6cc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cc를 권유해 드리는데요. 그것은 한 번에 2cc를 다 넣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입술 모양에 따라서 한 번에 다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또는 나눠서 리터치라고 하는데 한 달 후쯤에 다시 한번 꼭 제가 하자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막이라고 해서 피부 자체가 많이 얇고요. 필러를 많이 과도하게 넣게 될 경우 필러 비침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용량을 정해놓기보다는 필러를 나눠서 리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웃을 때 윗입술이 말려 들어간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입술 필러를 하든 다른 곳에 필러를 할 땐 항상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점은 저희가 보통은 무표정한 상태, 입술로 치면 입술이 가만히 있을 때 상태, 하지만 이 상태에서 볼륨감을 증가시키면은 당연히 웃을 때 윗입술이 말려 들어가더라도 그 볼륨감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을 때도 교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이 많지 않고 입술이 얇기 때문에 입술 비침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필러 비침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다양한 필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적합하게 적절한 용량과 적절한 필러가 들어가게 되면 입술이 아무리 얇거나 공간이 적더라도 아름답게 입술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 번만에 다 교정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나눠서 리터치를 고려한 후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생각해서 접근하셔야지만 아름다운 입술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얇다고 해서 꼭 짧은 것은 아니고요. 필러 용량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리고 어떤 필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러가 2cc 들어가고 필러가 1cc 들어가고 일단 용량이 2배 차이 나기 때문에 유지기간에서 분명히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두 개의 필러 종류가 다르다고 치면은 하나는 되게 부드럽고 입자가 가는 필러고 하나는 입자가 가장 굵고 단단하다고 치면은 이 필러는 엄청 오래 가고 거의 평생 가도 무방합니다. 대신에 이 필러의 단점은 이물감이 많이 들겠죠, 그죠? 하지만 이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물감이 들지 않아 가지고 부드럽게 꼭 내 입술처럼 맞게 필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모두 정확한 상담 후에 시술을 들어가야지만 올바르고 적합한 필러를 선택해서 시술도 이루어지고 환자 만족감도 올라가고 추후에 또 좋은 시술 방향으로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나눠서 넣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고 해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제가 그것도 고려해서 한 번에 넣어 드리는데, 보통 저는 입술 필러 끝나고 나서 거울을 보여드릴 때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이 상태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20%에서 30% 빠집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나 또는 한 달 뒤쯤에 리터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분위기, 이 용량 그대로 맞추고 싶으면은 그걸 계산해서 제가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입술이 얇은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얼굴 면적에 비해서 입술을 가장 많이 얇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하게 되면은 만족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얼굴은 되게 작고 입술은 가장 두꺼운데 그냥 입술 필러 하고 싶어요. 어색하겠죠, 그죠? 얼굴이 조화롭게 돼야 되는데 과하게 요구하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만족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일단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심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마, 보통 코, 턱 끝, 그 가운데 입술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마랑 코랑 턱 끝, 입술 모양이 바뀌면은 얼굴이 많이 밝아지고 또렷해지고 훨씬 더 이쁘고 잘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부위라고 얼굴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입술이 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채운다는 것이 정답이 절대 아닙니다. 입술은 입술 모양에 따라서 적절한 용량이 들어가야지만 가장 아름다운 입술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입술 라인이 무너져 있고 전반적인 볼륨이 부족했을 때 입술 라인은 살리고 볼륨은 조금 더 살려서 전반적인 입술 모양이 부드럽고 생기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30대 후반 입술 필러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입술이 전반적으로 푸석하고 주름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전반적으로 생기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입꼬리 자체가 많이 처져 있으셔가지고 인상 자체가 많이 우울해 보였습니다. 이 부분 특히 우리가 교정을 할 때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제가 필러 시술로 교정을 해드렸고요. 후 사진을 보게 되면 주름이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아랫입술 라인 자체가 많이 없었고 볼륨감도 없었지만 볼륨을 살렸습니다. 입술 필러 하기 전 사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윗입술이 아랫입술보다 더 두꺼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상적인 입술은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1대 1.5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위쪽 입술을 좀 놔두고 아래쪽 입술의 볼륨감을 많이 살려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꼬리 한계형이라고 해서 입꼬리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입꼬리가 워낙 전에 많이 처져 있기 때문에 입꼬리 올리는 데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 시술하고 나서 그 전보다는 많이 올라가서 인상도 훨씬 더 밝아져 보였고요. 본인도 엄청 만족한 케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양쪽에 처진 입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윗입술, 입꼬리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필러를 할 때 고객분들 이렇게 입꼬리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필러를 넣어서 윗입술을 아래쪽으로 눌러가지고 입꼬리가 뒤집어진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입꼬리를 할 때는 가장 포인트를 주는 부위는 우리가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닿는 부위인 이 부위에 가장 중점적으로 필러를 주입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술은 눈뿐만 아니라 코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얼굴의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도 합니다. 입꼬리가 처져 보이면 화나지 않았지만 화나 보이거나 또는 우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웃지 않아도 웃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훨씬 더 인상이 밝아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 모양 자체가 너무 이렇게 두꺼워도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너무 얇아도 옹졸해 보이거나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볼륨과 적절한 주름이 있어야지만 입술이 훨씬 더 이쁘고 밝은 인상과 생기 있는 인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윗입술이 1, 아랫입술이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신에는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아이돌 스타들이 거의 1대1을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기준점을 잡는 비율은 1대 1.2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획일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1대 1.2 또는 1대 1.5로 잡기보다는 본인 얼굴에 가장 적합한 비율을 찾아서 시술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본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 이름이 제목이 뭐더라? 이 사랑 통역되나요라고 혹시 보신지 모르겠는데 그 극 중에 고윤정 배우라고 있습니다.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거의 1대1이었습니다. 입술이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배우 자체가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전반적인 밸런스를 봤을 적에 입술 모양이 좀 적절했습니다. 화면에서 봤는데 굉장히 이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입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그거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술이 어둡고 칙칙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일단 피부 타입이 우리가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우리가 황인족 여러 가지 타입이 있듯이 입술 모양도 하나의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입술은 우리가 빨간색 이유가 점막이 엄청 많이 발달되어 있고 모세혈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거라서 이건 구조적으로 바꾸는 것은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러를 주입하게 되면 볼륨감이 살아서 생기 있어지고 거기다가 뭐 립밤이나 립스틱을 바르게 되면 훨씬 색깔은 더 이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웃거나 말할 때 한쪽으로 쏠리거나 작아 보이는 모양은 사실 교정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항상 필러를 할 때는 고표정 상태의 기준점을 잡고 필러를 하는데 그 기준에서 비대칭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 개선 상태로 다시 웃거나 말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 개선이 되겠지만 그 전보다는 조금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입술 필러 하게 되면 붓기는 항상 동반되는 증상입니다. 보통 저는 붓기가 20%에서 30%더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은 일주일 내에 다 빠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필러가 빠진 데는 시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것은 뭐 들어가는 용량이나 필러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아주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많이 칙칙하고 빠졌다고 생각이 들면 필러를 다시 주입하면 되겠죠. 네, 물론 가능합니다. 같은 날 입술뿐만 아니라 모든 부위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경락이나 마사지는 보통 입술 부위는 안 하지 않나요? 만약 한다면은 일주일 지나고 붓기가 다 빠지고 나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입술 필러는 단순히 채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에는 입술에 대한 볼륨이 필요하고 누군가에는 입술 라인 정리가 필요하듯이 본인 얼굴에 맞는 입술 모양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